지금은 개별주 성향이 짙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엔비디아도 요번에 만약에 액분을 하고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칩 관련주들도 자, 그럼 회장님 지금 하반기 6월이랑 하반기에 좀 주식도 유망 세트 어디고 어떤 주식 지금 좀 사야 될까요? 사기는 뭘 사요. 그때 오는 거로 대응을 하지. 그거 되게 어려워요. 지난번만 해도 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거 이 중에서 사야 된다고 계시는데 왜 이번에는 이제 그게 많이 올라버려서 올라간 것들은 다 올라갔죠. 이제 네. 뒷설거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주 성향이 짙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엔비디아도 요번에 만약에 액분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액분하고서 추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 관련 주식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칩 관련주들도 장비주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만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다 떨어지고 있어서 뭘 사라고 추천을 못 해요. 지금 뭘 사려 추천하기가 어렵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제 아까 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선별적으로 좀 센 종목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조금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 다 개별성 있는 종목들, 개별주 장세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종목을 뭘 사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잘 해야지 6월 달을 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바이오 섹터,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가요? 이것도 그래프상으로는 되게 나쁘네, 되게. 이것도 여기 쌍봉 치고서 단기적으로는 보면 이렇게 흐르는데 이거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원체 실적이 좋은데 그때도 70만 원 바닥으로 해서 90만 원까지 가고서는 뭐 다시 떨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완전히 뒤집어져야지 이제 매수 가능한 거죠. 셀트리온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별로 이게 후속 매수가 지금 바이오주들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네이버는요? 이것도 네이버 하락세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네요. 일봉 봐도 이번에 라인 사태도 있고 그러면서 뭐 반등하는 것들이 역시 그냥 지수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뭐 좋다고 살 생각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하라는 얘기 보수. 카카오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거 그 7만 원까지 올라가더니만 이게 다시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거. 엄청 그 속상하죠. 자, 회장님이 좀 좋게 보시는 예전에 좀 좋게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떨어질 일이. 그죠? 다시 12만 원 넘었다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제가 10만 원 초반 괜찮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다시 12만 원 넘었다가 지수 떨어지면서 조금 밀렸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크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실적이 원체 받쳐주고 있고 그러니까는. 자, 요즘 안보가 워낙 관심이 많이 갔다 보니까 안보 주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있고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에 여기 엄청 많이 그다음에 올랐다가. 항공우주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까지 5가지 대표 종목인데 일단 방산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방산주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는 고점에서는 이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요때는 또 뭐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래도 20만 원은 안 깨더라고요. 요즘에는 20만 원까지 왔다가는 또 반등을 하고 그러는데 20만 원은 잘 안 깨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거는 좀 많이 갔고 근데 이런 것들은 회사가 괜찮으니까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선까지 오면은 무조건 매수해도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우상향한다고 보면 안 되고 지수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정도 떨어지면 그냥 샀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큰 상승이 있으면 이제 매도하고 그래서 수익 내기가 전체적으로 그 주식 전체가 되게 어려워요. 자, 요즘에 조선주 어떻게 보시면 현대중공업 있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있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대표적인 5개 종목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것들은 괜찮네요. 하나오션도 괜찮은 것 같고. 하나오션요? 네. 하나오션. 이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거 29,000원? 29,000원 정도는 오래 갖고 있으면 좀 지수가 회복되면 이것도 전부 다 지수가 회복되면 덩달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요번에 단기간에 이제 100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그런 거고 제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한한령 그 제한이 풀릴 수 있는 기대감에서 엔터테인먼트 섹터도 나왔는데 엔터 쪽은 좀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브 주가 요즘에 좀 살짝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고 SM도 뭐 예전같이 좋은 장은 아니네요. 아니지. JYP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역배열로 해서 CIP가 더 위험하고요. YG 이런 것들도 바닥권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은 뭐 별로 제한적인데 제가 보기에 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예전만 못한 게 좀 아쉽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하락은 이제 일단락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YG 엔터라든가 아까 SM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여기 정도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갭상승하면 그냥 팔아버리고.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HLB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임상에서 서류를 보충하라 그래가지고서 이틀 한가 맞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바닥에서는 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이슈에 따라서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벌써 여기에서 이렇게 며칠 정치됐다 그러면 추가 하락은 없을 거고 이게 완전히 뭐 실패로 끝난 건 아니고 서류를 보강하라고 그런 거니까는 그래서 연내 재도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일정이. 단기 급락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반발 매수로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SK 이터닉스. 어려운 주식이에요, 되게. 어려운 주식이요. 예, 그래서 이날은 아마 그 투자사하고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 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또 미국의 글로벌 기업의 그 관리, 그 이슈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제가 애를 좀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도 안심하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 주식 되게 조금 원래는 이제 그 인적 분할하는 회사거든요. SK D&D에서 인적 분할이 되면서 이때 상장이 된 건데 요 상장된 날만 하더라도 리포터 나온 게 최고로 저평가, 재생에너지 쪽에서 국내 주식 중에서는 최고로 저평가됐다는데 그때 이게 나왔을 때가 5,000원인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날부터 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떨어지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잘하는 주식인데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이게 원래는 모회사가 지금 SK D&D라고. D&D. 예. D&D는 쭉 이제 빠졌네. 요거는 이제 건설. 그 우리가 SK 건설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 짓는데 그쪽이고 그러니까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원래 기본 회사였거든요. 한 달 거래 정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설 쪽이니까는 이거는 12,000원, 11,900원. 네. 여기만 바닥이에요. 12,000원이면 바닥인데 그때 이터닉스가 급등할 때마다 이제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거고 이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 넘었었는데 나오고서 이렇게 이날은 이터닉스가 급등을 하니까는 상한가 한번 갔는데 개파락을 한 거지 그 다음날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은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일부 원전 관련주가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어제도 되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어제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급락했거든. 전환사채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도 11선 닿았다가 이제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거 쉽지 않은 주식이에요, 저것도. 제가 원체 잘하는데 물량도 많고 그래서 다른 그 SMR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야지 에너토크하고 한전 산업 같은 게 이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추가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쭉 올라왔다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크게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수준이 있죠. 노브랜드. 노브랜드는 상장되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지금. 네. 이것도 전환사채는 물량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핏 봤는데, 그러면서 이게 떨어진 건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신규 상장주들이 이 고평가로 나온 주식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투자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막 한 달 가까이 떨어지는 주식도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갈 때 매수를 해야지. 대한전선. 그 전선주들이 요번에 이제 고점을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꽤 있어요. 대한전선, 대원전선, 전선 관련주들이. 그러니까는 전선 관련주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요거 말고도 삼화전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전기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고점 대비해서 별로 떨어진 것도 없는데 오늘도 올랐네. 요거 가온전선, 전선 같은 것들. 가온전선. 네, 이런 것들이 이 바닥 대비해서는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게 완전히 대장주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대 중심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쭉 장기적으로 이것도 보면 작년 말부터 올라가긴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는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가지고 있는 분이 많겠어요. 왜냐면 이 찾는 분들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팔고 싶은 욕, 그렇지. 그것도 좀, 그냥 급격하게 한 번에 15% 20% 오르면 팔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으니 좀 덜 들지 않을까. 그렇죠. 꾸준히 우상해야겠네요. 꾸준히 기관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주식이죠, 이제. 그러니까는 저 전선주들 중에서 스몰 캡들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고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주식들은 그냥 고점에서 아직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사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시노펙스. 시노펙스도 요거는 신장. 혈액투석기, 국산 혈액투석기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라가지고 이때 급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조금 이거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거.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쭉 해봤더니.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투자 수익 내기가 어렵죠. 자, 와이랩. 와이랩 같은 경우도 요번에 아마 저거 관련 주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그게 나스닥에 상장된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고점을 친 것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관련 주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LS 머트리얼즈.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는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고서. 자, 마지막 검색 종목 유니셈. 유니셈도 이날 올라간 거는 아까 말씀하신 LG전자 있죠? 공조. 그러니까 냉각 그 관련이라 그러나 우리는 액침이라 그러는데 액침 관련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날 급등을 했던 거고 오늘은 괜히 급등을 했나 보다. 그러니까 다시 다 떨어졌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서 올라갔는데 어제 산 사람들 다 손해를 봤네. 일찍 산 사람은 괜찮고 기보유자도 괜찮고 원래는 칩 관련 주식이죠. 유니셈. 칩 관련 주식인데 이런 것들은 21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21선.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날도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규 매수할 때는 전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 이게 전에 올라가고서 계속 떨어지네.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사기 전에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계속 애를 먹여. 이런 건 좋은 주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날도 올라갔으면 무조건 팔아야지.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더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부터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라 10,000원에서는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 자, 그럼 오늘 이제 많은 질문 드렸는데 정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현금 5천만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걸 5천만 원어치 윙이푸드라고 있는데 식품 관련 주죠. 중국 주식. 어떤 종목이요? 윙익.
지난달 그거 5월 달에 뭐 투자해서 수익 나셨는지 공개해 주신다고 했었죠. 생각났습니다. 요 때도 사고 요 날도 사고 그런 거예요. 요 날은 이제 왜 샀냐면 이날 보니까는 이날 1930원까지인가 떨어졌는데 1930원 50원에 샀어요. 그 주식을 왕창 다 샀는데 이날 거의 상한가를 먹었지, 상한가. 이날 떨어졌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떨어질 이유가 없고 무슨 뭘 관계되는 회사인지 상장을 시키는데 서류가 미비됐다고 그래가지고 유보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전환사채나 뭐 나오는 거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날 1950원 거기에서 대부분 다 샀지. 그랬더니 1930원까지 떨어졌는데 시간에 올라가더라고. 그러더니만 그날 그 다음날에 뭐 급등을 했지. 그래서 수익이 20% 이상 났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종목도 있고 화장품주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 화장품 제조. 그러니까 5천만 원은 큰 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얼마 안 된다고도 할 수 있고. 있죠. 그래서 이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갭상승을 했잖아요. 화장품주가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날 떨어지고 이날 또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날 사가지고서 왜 사셨는데요? 화장품주가 좋잖아요. 화장품주가 좋아. 여기 쭉 보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날 갭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날 못 샀어요. 근데 이날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올라간 거 없이 다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날 산 사람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 정도는 이격이 있지만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날 올라가고 되게 속상한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면 또 여기서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가 거래가 걸린 거예요. 이제 그 단기 과열 종목으로 단일가 때도 다 샀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날 갭상승을 했는데 이 초반에 팔아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지. 되게 많이 올랐죠. 그런 요게 뭐예요? 화장품 주거든요. 요런 스몰 캡에 지수가 나쁘고 할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스몰 캡에는 집중하면 종목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6월 달에 아까 이제 저한테 말씀한 어떤 쪽에를 콱 사야 되느냐 그랬는데 대형주들은 살 게 없는 거야. 불안하고. 그렇지만 개별주 쪽은 그 와중에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잘 뒤져보면 살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럼 윙이푸드 요거는 언제 왜 사셨던 거죠? 이날에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살펴보니까 떨어지는 이유가 없는 거야. 떨어진 이유가 있지만 그게 뭐 크게 그런 그렇지.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게 없고 여기서 사봐요. 그럼 올라간 게 없잖아 전혀. 그러면 뭐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날 이렇게 산 그래서 거야. 이런 스몰캡을 지금 여러분이 이 두 종목을 사자가 아니라 6월에는 이런 스몰캡을 잘 찾아보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대형주에서는 큰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식품주들이 요즘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게 식품주 아니야. 그러니까는 수입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식품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그랬거든요. 요때 올라갈 때 근처에 CJ 시푸드 또 사조 시푸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두 쪽을 계속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이 두 개 있어요.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떨어진 거로 수익 날 때도 있고 올라간 거로 수익 낼 때도 있고 그렇게 하죠. 자, 마지막 질문으로 6월이랑 3분기 주식 투자 포인트에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 주가에 엔비디아가 액분하면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지 그거 하나 하고 미국의 그 금리 인하가 실현이 될는지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그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건가. 이제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눈여겨 보시면서 너무 낙관적으로 대도 안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 대도 안 되고 그래서 개별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는 그것들이 눌림목을 줄 때든가 그럴 때 이제 매수 매도를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회장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그런 스몰캡도 6월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회장님과 또 6월 말에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에서님은 남석가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